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55가지 습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55가지 습관. 난 운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하고. 이런 고민에 명쾌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와 같은 고민 해결에서 실마리를 제공할 방법 3가지를 단계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1단계, 우선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쓰는 시간을 반으로 줄여라. 거짓말을 잘 이용해서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2단계, 주변을 정리정돈하라. 방을 청소하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것들은 과감히 버린다. 3단계,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고 생각만 해왔던 것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예를 들어 관련된 책을 사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보기라도 한다. 1단계는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해보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만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어떤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이거 어려운데 라고 투덜거리기만 한다면 떠오르는 생각 또한 어려운 해결 방법들 뿐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거 큰일 났네 라며 한숨을 푹푹 쉬게 되고 일은 말 그대로 진짜 큰 일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반면에 처음부터 의식적이나마 이거 뭐 간단하지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간단한 해결 방안이 쉽게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스스로에게 적극적이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을 해보도록 하자. 어쩌면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좀처럼 하기 힘든 좋은 경험을 했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실제로도 그렇게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고민의 대부분은 크게 인간관계, 건강, 돈 3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 3가지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건강 상태가 신통치 않아서, 혹은 빚이 많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고 인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늘 걱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반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에 신경 쓸 시간을 다른 일을 즐기는 데 쓰고 있는 것이다. 고민하지 않는 좋은 방법은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지금 고민에 빠져 괴롭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웃어버려라. 그러니까 인생이지 뭐. 행복해, 만족해, 감사해란 말들이 입버릇이 될 때까지 자주 읊조려보자. 지금 현재 행복해, 만족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기 연습을 한다는 셈 치고 감정을 불어넣어 말해보자. 돈이나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며 오직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한 아주 간단한 일이다. 잠깐이라도 실천해 본다면 주변의 공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연기 연습을 계속하면서 그 효과를 체험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그만두지 못할 정도로 푹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의 말버릇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으며 지금의 상황이 미래의 당신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라. 하고 싶다는 생각과 실제로 시작하기, 이 둘 사이에는 넘기 힘든 벽이 존재한다.
잠들기 전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는데 라며 이불 속에서 꾸물거리다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각일보 직전에야 겨우 서두르는 경험을 다들 한두 번씩은 해보았을 것이다. 하자고 마음먹은 일을 꼭 실천에 옮기고 싶다면 다음에 3가지 과정을 시도해보자. 1단계,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쁨을 상상한다. 2단계, 남들에게 선언하여 널리 알린다. 3단계, 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둔다. 하지만 지금 이 책을 읽고도 1단계에서 3단계의 기쁨을 상상하거나 남에게 선언하거나 종이에 적어 붙이는 일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독자는 아마 전체의 1%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유언 실행, 유서 실현, 당신만은 꼭 3단계까지 실천하는 전체의 1%가 되기를 바란다. 남의 눈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등수에 구애받지 않기에 꼴찌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을 남에게 억지로 강요할 생각 없습니다.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좋아하기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위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흔히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각기 남의 눈, 등수, 생각 강요, 선생님, 돈 등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지만 정말로 구애받지 않고 있다면 애초에 그런 말들을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무엇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다분히 거기에 신경 쓰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말로 무언가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인식조차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 말할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 사람이 무엇에 신경 쓰고 구애를 받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남에게 나쁜 소리를 듣게 되거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저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럴 때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한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은 남들에게 어떤 말들을 건네고 있는지 되돌아보자. 바로 그 말이 지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감상일 수도 있다. 긍정적이고 밝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 그 반대인가? 어느 쪽이든 이를 통해 지금 자신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했다. 어정쩡하게 남의 사정을 걱정해주는 사람보다 차라리 철저하게 자신의 것만을 생각하는 에고이스트가 남에게 도움이 된다. 어떤가? 일리 있는 말이지 않는가? 그 정도로 해줬는데 말이야? 도대체 누구 덕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한다면 그 전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남을 기쁘게 하는 거야. 먼저 내 자신을 다스려야겠다고 말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해주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한 일이었다고 고쳐 생각하자. 남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거나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건 간에 그것은 당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의 요점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이어야 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다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명심하라. 이것을 하고 싶어 라는 감정이 솟구쳤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 첫째 아이가 올해는 수험생이니까 아이의 시험이 끝나면 시작하자라며 신경 쓰이는 일이나 걱정거리가 해결되면 시작하자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가?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라는 것이 오긴 오는 것일까? 지금 가장 첫 번째로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두 번째로 걱정하고 있던 문제가 첫 번째 걱정거리의 자리를 차지하기 마련이다. 걱정이나 고민은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다. 걱정이나 고민을 의식하지 말고 이것을 해야겠다는 열정을 소중히 하자. 우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도록 하자. 정말로 하고 싶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시작할 수 없는 것은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이다. 천직이라 자신하던 분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마저 경험했다면 그것이 본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모든 것이 남들에게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것 같은 두려움에 좀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게 된다. 그 일을 천직이라 생각해 자신의 본업으로 삼을 정도라면 결심에 이르기까지 많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보도록 하자. 내가 잘하는 분야라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다. 잘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한다면 남들의 평가를 의식하게 되고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내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된다. 하지만 좋아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일에 임한다면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에 만족하며 충분히 마음 편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 편하게 좋아하니까 한다는 기분으로 시작한다면 모든 일은 반드시 잘 풀리게 되어 있다.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말 못할 불안에 떨어본 적이 있는가? 불안이라 하는 것의 대부분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병에 걸릴까봐 불안한 것도 생각해보면 현재의 건강한 생활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한편으론 지금 당신이 축복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별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었나? 라는 불안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차라리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기쁨에 눈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더불어 만약에 소중한 것을 잃게 될 때가 온다면 그 이상의 것이 다시 당신의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운이 따를지 안 따를지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누구나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기 마련이고 필요한 돈은 반드시 수중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거리낌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운이 저절로 따를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생각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도록 하자. 1. 운이 잘 따르는데 좋았어, 고마워 라는 말을 습관화하자. 2. 운이 잘 따른 사람의 곁에서 그의 행동을 흉내내어 보자. 3.
지금까지의 인생을 단념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세 번째 방법이 약간 현실 도피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시작하는 인생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념한다 라는 말은 깨달았기에 하게 된 단념이란 뜻으로 받아들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분명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운이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 당시에는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실망스러워하면서도 일을 마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일 역시 일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후쯤에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치자. 어차피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확신을 조금씩 앞으로 끌어당겨 보면 어떨까? 코앞에 닥쳐있는 귀찮은 일들에서부터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일들까지 모두 잘 풀리게 되어 있다고 믿어보는 것이다. 그 믿음을 1년 후에 대한 믿음에서 반년 후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 달 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는 당장 오늘에 대한 믿음으로 앞당길 수 있다. 먼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당장 오늘로 앞당김으로써 모든 일은 잘 풀리게 되어 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 무례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등을 만나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럴 때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자.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전부 자연스러운 우주 현상이다.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우주 현상의 일부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타인의 그 어떤 행동이나 말에 기분이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100% 남이 그러고 내가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이다. 우주는 완벽한 존재이며 언제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가 바로 그 우주 속에서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톱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남에게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혹은 반대로 불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다음과 같은 말을 떠올려 보자. 내 귀에 들어온 말은 모두 우주에서 보내준 선물이다. 만약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직접 하고 있는 말도 우주로부터 그에게 전달되어 내 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선입관을 버리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그리하면 구애받던 일이나 고민하던 일들도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할 것이고 내 귀에 흘러들어온 그 말이 바로 진정으로 소중한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임박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이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저것도 해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바라고 있다. 즉, 살아생전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봤으니 여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불태우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인생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결하지 못해도 걱정 마라. 뒷일을 마저 이어서 해줄 누군가가 있기 마련이다. 못다한 일은 다음 인생, 즉 내세에서 완성시키면 되지 않은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인생. 다음 기회도 있는 법이라며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인생. 둘 다 멋진 인생임에 틀림없다.